밥만 먹고 나면 유난히 나른하고 졸리셨던 적 있으시죠? 숟가락을 놓기 무섭게 눈이 스르르 감기고요. 머리가 멍하고 몸이 축 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 지나면 또 금세 배가 고파집니다. 이걸 그냥 나이 탓, 식곤증이라고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반복되는 졸음 뒤에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하게 치솟았다 뚝 떨어지면서 몸이 지치는 것이지요. 다행히 이건 매일 드시는 음식으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약을 늘리기 전에 먼저 밥상부터 살펴보면 됩니다. 오늘은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주는 음식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식사 후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완만하게 눌러주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비싸거나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떤 순서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아시게 됩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란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짧은 시간에 가파르게 치솟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흰쌀밥이나 국수처럼 소화가 빠른 음식을 드셨을 때 잘 나타납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우리 몸은 그 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을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그러면 이번엔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올랐다 떨어지는 출렁임이 바로 스파이크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어느 정도는 오르지만 그 폭이 크고 잦은 것이 문제입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끈적해진 혈액이 혈관 벽에 부담을 줍니다.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면 남은 당이 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뱃살이 늘고 혈관도 서서히 상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오래 반복되면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락하는 순간 몸은 위기라고 느끼고 졸음과 무기력을 보냅니다. 밥을 먹었는데도 오히려 기운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떨어진 혈당을 채우려고 뇌는 또 단 것을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허기가 지고 군것질이 당깁니다. 졸음, 피로, 허기가 돌고 도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이 악순환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혈당 곡선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당의 흡수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즉, 밥을 끊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그 곡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값싸고 든든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단백질은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며 음식이 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 덕분에 함께 먹은 밥의 당분도 천천히 흡수됩니다. 혈당이 가파르게 치솟는 대신 완만하게 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식사에 단백질을 곁들이면 식후 혈당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달걀 한 알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약 6에서 7g 들어 있습니다. 포만감이 오래 가서 다음 끼니까지 군것질도 줄여줍니다. 아침에 밥과 함께 삶은 달걀 하나를 곁들여 보세요. 빵을 드실 때도 달걀을 함께 드시면 혈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간식이 당길 땐 과자 대신 삶은 달걀 하나가 좋은 선택입니다.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건강한 분이라면 하루 한두 알은 대체로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지병이 있으신 분은 주치의와 상의의 양을 정하세요. 반숙보다는 완숙으로 드시면 소화와 보관이 편합니다. 소금을 많이 찍으면 나트륨이 늘어나니 조금만 뿌리세요. 미리 여러 개 삶아 냉장 보관하면 꺼내 드시기 편합니다. 짭짤한 장조림보다는 담백하게 삶은 것이 더 좋습니다.
식사 맨 앞에 달걀 반 개를 먼저 드셔보세요. 단백질을 먼저 채우면 밥을 덜 급하게 먹게 됩니다. 씹는 동안 포만 신호가 뇌에 전해질 시간도 벌어줍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혈당 곡선을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무엇보다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오늘 냉장고에 달걀 몇 알 삶아 두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음식은 나토 청국장입니다. 나토와 청국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우리 몸에 이로운 음식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영양이 바뀝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콩 단백질도 함께 들어있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줍니다. 발효 유익균은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혈당 조절에도 간접적으로 보탬이 됩니다. 청국장은 구수하게 끓여 밥과 함께 드시기 좋습니다. 다만 국물에 밥을 말면 빨리 넘어가니 따로 드시길 권합니다. 나토는 밥 위에 올려 잘 섞어 드시면 됩니다. 특유의 냄새가 부담되시면 김이나 파를 곁들여 보세요. 청국장은 짜게 끓이면 나트륨이 많아지니 간을 싱겁게 하세요. 된장 청국장은 소금이 들어가니 국물을 다 드시진 마세요. 채소를 듬뿍 넣어 끓이면 식이섬유가 더 늘어납니다. 발효식품이라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양을 조절하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밥보다 청국장과 채소를 먼저 한 술 드셔보세요. 그러면 뒤이어 먹는 밥의 당 흡수가 한결 느려집니다. 발효 음식은 우리 어르신들께 오랫동안 친숙한 건강식이지요. 냉장 보관한 나토는 상온에 잠깐 두었다 드시면 부드럽습니다. 익숙한 청국장 한 그릇이 훌륭한 혈당 관리 음식이 됩니다. 오늘 저녁 채소 넣은 청국장 한 뚝배기 어떠세요? 세 번째 음식은 귀리 오트밀입니다. 귀리는 서양에서 건강식으로 손꼽히는 통곡물입니다. 귀리의 핵심은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입니다. 베타글루칸은 물을 만나면 끈적한 젤처럼 변합니다. 이 젤이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도록 붙잡아 줍니다. 그 덕분에 당이 서서히 흡수되어 혈당이 완만하게 오릅니다.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귀리가 식후 혈당 반응을 낮춘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흰쌀밥 대신 귀리를 조금 섞으면 GI가 낮아집니다. 아침에 오트밀 죽으로 드시면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유나 두유에 불려 데워 드시면 소화가 편합니다. 단, 설탕이나 꿀을 많이 넣으면 혈당이 다시 오르니 주의하세요. 단맛이 필요하면 바나나 몇 조각이나 계피가루로 대신하세요. 인스턴트 오트밀보다 거친 통귀리가 혈당엔 더 유리합니다. 밥 지을 때 귀리를 한 줌 섞으면 손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넣어 입맛에 맞게 늘려보세요. 식이섬유가 많아 물을 충분히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으니 천천히 늘리세요. 귀리죽에 견과류를 조금 올리면 포만감이 더 오래 갑니다. 따뜻한 귀리죽 한 그릇은 소화가 편해 어르신께 좋습니다. 빵보다는 통귀리가 혈당 곡선을 훨씬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렇게 작은 곡물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내일 아침 밥에 귀리 한 줌 섞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음식은 아몬드 한 줌입니다. 아몬드는 작지만 영양이 알찬 견과류입니다. 건강한 불포화 지방과 단백질,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당의 흡수를 늦춰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합니다. 특히 식사 전에 한 줌 드시면 식후 혈당 상승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위 배출을 늦춰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다음 끼니에 과식하는 것도 막아줍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해 혈당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간식으로 과자 대신 아몬드 한 줌을 드셔보세요. 한 줌은 대략 20에서 23알, 손바닥에 소복이 담기는 정도입니다. 다만 열량이 높아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과 설탕이 코팅된 것보다 무염 아몬드가 좋습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구워 드시면 고소합니다. 치아가 불편하시면 잘게 다지거나 아몬드 가루로 드셔도 됩니다. 요거트나 오트밀 위에 조금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오래 갑니다. 오래된 견과류는 산패할 수 있으니 조금씩 사서 드세요. 외출할 때 작은 봉지에 담아두면 요긴합니다. 달콤한 게 당길 때 아몬드 몇 알로 입을 달래보세요. 꾸준히 드시면 혈당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작은 견과 한 줌이 든든한 혈당 지킴이가 됩니다. 오늘 간식 아몬드 한 줌으로 바꿔보시겠어요? 다섯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 양배추입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밥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식사 맨 앞에 채소를 먼저 드시면 효과가 큽니다. 채소를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밥은 마지막이 좋은 순서입니다.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성분도 많아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양배추는 위장에도 편안해 소화가 잘 됩니다. 두 채소 모두 열량이 낮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시면 부드럽고 소화가 편합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빠지니 살짝만 익히세요. 생으로 드시기 힘드시면 된장에 살짝 찍어 드셔도 좋습니다. 기름에 볶을 땐 올리브유를 조금만 쓰세요. 마요네즈 소스를 많이 뿌리면 열량이 확 늘어납니다. 매 끼니 손바닥만큼 채소를 곁들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줄기도 껍질을 벗겨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냉동 채소를 활용하면 손질이 편하고 영양도 잘 보존됩니다. 치아가 약하시면 잘게 썰거나 푹 익혀 드세요. 채소를 먼저 씹는 동안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 사이 포만 신호가 전해져 밥을 덜 먹게 됩니다. 이렇게 채소 한 접시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오늘 식탁에 브로콜리 한 접시 먼저 올려보세요. 여섯 번째 음식은 그릭 요거트 무가당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물기를 뺀 진한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단백질이 많으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이 완만해집니다. 발효유산균은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반드시 무가당을 고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당 제품에는 설탕이 많아 오히려 혈당을 올립니다. 무가당은 신맛이 강해 처음엔 낯설 수 있습니다. 신맛이 부담되면 신선한 베리류를 조금 넣어보세요. 설탕 대신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도 맛이 좋아집니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드시기 아주 좋습니다. 밥 대신 완전히 바꾸기보다 곁들이로 활용하세요. 귀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든든합니다. 달콤한 간식이 당길 때 요거트 한 컵이 좋은 대안입니다. 단백질이 단 것에 대한 욕구를 눌러주기 때문입니다. 유당이 불편하신 분은 소량부터 시작해 보세요. 냉장 보관하고 개봉 후엔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방이 걱정되면 저지방 무가당을 고르셔도 됩니다. 다만 지방이 조금 있어야 포만감이 더 오래 갑니다.
식후 디저트로 드시면 단 후식의 유혹을 줄여줍니다. 꾸준히 드시면 혈당과 장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진한 요거트 한 컵이 든든한 아침을 만들어 줍니다. 오늘 장 보실 때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골라보세요. 일곱 번째 음식은 사과 식초 물입니다. 사과 식초 물은 물에 사과 식초를 조금 타서 마시는 방법입니다. 식초의 초산 성분이 당의 흡수를 늦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전에 마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음식이 비워지는 속도를 늦춰준다고 봅니다. 물 한 컵에 식초 한 큰술 정도를 희석해 드세요.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액을 그대로 드시면 식도와 치아가 상할 수 있습니다. 빨대로 드시면 치아 보호에 조금 더 좋습니다. 드신 뒤엔 물로 입을 한번 헹궈 주세요. 식사 10에서 15분 전에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속이 쓰리거나 위가 약하신 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염이나 역류가 있으신 분은 특히 조심하세요. 칼륨을 낮추는 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매일 무리하게 많이 드시기보다 적당히 활용하세요. 이것 하나로 혈당이 잡히는 게 아니라 보조수단입니다. 식이 습관과 함께 병행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 꿀을 넣으면 당이 늘어나니 넣지 마세요. 사과 식초 특유의 향이 부담되면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몸에 맞지 않으면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잘 맞는 분께는 간단하고 유용한 방법이 됩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반드시 희석해서 드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덟 번째 음식은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작고 납작한 콩으로 세계적인 건강식품입니다.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대표적인 저GI 식품입니다.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이 당의 흡수를 늦춰 스파이크를 줄여줍니다. 포만감이 오래가서 과식을 막는 데도 좋습니다. 다른 콩보다 삶는 시간이 짧아 조리가 간편합니다. 물에 오래 불리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밥에 조금 섞어 지으면 손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흰쌀밥에 렌틸콩을 넣으면 GI가 낮아집니다. 삶아서 샐러드나 국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카레나 수프에 넣으면 구수하고 든든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으니 물을 충분히 함께 드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찰 수 있으니 조금씩 늘리세요. 잘 삶아 부드럽게 드시면 소화가 편합니다. 치아가 약하셔도 푹 익히면 드시기 좋습니다. 통조림 제품은 나트륨이 있으니 헹궈서 쓰세요. 단백질이 많아 고기를 줄이고 싶을 때 좋은 대안입니다. 채식 위주 식단에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밥과 함께 드실 때 채소를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혈당과 포만감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낯선 재료 같지만 밥에 섞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밥 지으실 때 렌틸콩 한 줌 넣어 보세요. 이제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먹는 순서입니다. 채소를 먼저, 단백질을 다음, 밥은 마지막 순서로 드셔보세요.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 곡선이 눈에 띄게 완만해집니다. 국물에 밥을 말면 빨리 넘어가 혈당이 급히 오릅니다. 국과 밥은 되도록 따로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흰쌀밥은 잡곡이나 귀리를 조금 섞어 GI를 낮춰주세요. 식후 10에서 15분만 가볍게 걸어도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가볍게 집안일을 하셔도 좋습니다. 과일은 식후 디저트보다 식사와 함께 소량 드세요. 20분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한 끼부터 순서를 바꿔 드셔보세요. 여기에 좋은 생활 습관을 더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첫째, 20분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천천히 먹으면 포만 신호가 제때 전해집니다. 둘째, 식후 바로 눕지 마시고 앉거나 가볍게 움직이세요. 식후 짧은 산책은 혈당 관리에 좋은 친구입니다. 셋째, 저녁은 잠들기 3시간 전까지 마치세요. 늦은 저녁 식사는 밤사이 혈당을 높게 유지시킵니다. 넷째, 달달한 음료와 믹스커피를 물이나 무가당 차로 바꾸세요. 단 음료는 순식간에 혈당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다섯째,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규칙적인 식사는 혈당의 리듬을 안정시켜 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후 졸음과 피로 뒤에는 혈당 스파이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삶은 달걀은 단백질로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둘째, 나토와 청국장은 발효와 식이섬유로 혈당을 부드럽게 합니다. 셋째, 귀리는 베타글루칸으로 당의 흡수를 늦춥니다. 넷째, 아몬드 한 줌은 지방과 단백질로 곡선을 완만하게 합니다. 다섯째,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식이섬유로 당을 천천히 흡수시킵니다. 여섯째,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로 포만감을 줍니다. 일곱째, 사과 식초물은 식전에 마시면 혈당 상승을 낮춰줍니다. 여덟째, 렌틸콩은 저지아이 식품으로 당을 서서히 올려줍니다. 무엇보다 채소, 단백질, 밥의 순서를 기억하세요. 식후 가벼운 산책과 천천히 씹기도 잊지 마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매일 쌓여 큰 건강을 만듭니다. 어렵지 않으니 오늘 한 끼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참 기쁘겠습니다. 혼자 알고 계시기보다 가족과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의 또 다른 고민을 다뤄보려 합니다. 밥을 먹어도 자꾸 배가 고픈 그 비밀도 곧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규칙적으로 잘 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했습니다.